또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서의 왈, 시 이른 갈상고, 여 급여로 해망이라 하니, 민욕 여지 해망이면 수유 대지 조수이나 기능 동락제 리있고, 당서에 가로되 이 일은 어느 제 상할꼬, 내 널로 및 함께 망홀이라 하니, 민이 더불어 함께 많고자 하면 비록 대지와 조수이이시나 어찌 능히 홀로 낙할이 있고, 탕서는 서경의 편명이죠. 서경을 원래 한대 이후로는 서경 이렇게 말하지만, 서경 이렇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은 한대 오경 박사 제도가 성립되고 경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분류 항목이 생겨나면서 서경 이렇게 했지. 옛날에는 서 또는 상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또는 상. 그래서 논어나 맹자에 서 또는 시 이렇게 나오면 그건 서경, 이건 시경이죠. 특히 시경, 서는 영어로 이제 도큐먼트처럼 어떤 자료들, 히스토리컬 도큐먼트처럼 쓰고, 이걸 상서라고 하는데, 이 상은 오래되었다, 옛날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시경은 별칭으로 모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 편집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가지고 보통 모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더 이제 경학 체계가 성립이 되면서는 서경, 시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탕서는 이 서경 가운데 우전이라고 합니다. 우전은 이제 요임금, 그다음에 순임금에 관련된 이제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상주, 그 왕조의 어떤 그 다이너스티, 거기에서 하대의 기록, 상대의 기록, 주대의 기록으로 인정된 것들, 그렇게 그 자료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서경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또 심지어 위고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문, 이렇게 또 편마다 금문 또는 고문 또는 금고문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편마다 주석학적인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금고문 논쟁이라고 하는 한대 초기에 형성된 중요한 경학 논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어쨌든 텍스트 크리틱의 한 일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이 작업의 결과 지금 현재 서경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 가운데 상당수는 고문에 속하거나 심지어 위고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리지널 텍스트로서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크리틱한, 비평할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후대에 와서 위고문으로 된 거 말고 고문이나 금문으로 처음부터 이제 전해졌던 것들은, 그것이 심지어 후대에 가필이 있건 없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고, 이런 텍스트의 해석학상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 권력의 어떤 이데올로기 수립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이런 분야에 흥미 있는 분들은 진짜 금고문 논쟁 이 분야도 굉장히 재미있고, 경학적인 그런 텍스트 해석에 대한 이런 또 정치 어떤 권력의 향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그리고 참고로 다산 정약용이 우리가 이제 늘 흔히 그냥 실학으로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통 경학의 집대성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적 경학을 완전히 정리한 그런 인물, 그런 학자입니다. 우리한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학이라는 측면이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죄송합니다. 유럽에서 백과전서파라고 하는 계몽주의 일환으로, 그런 백과전서파처럼
정약용이나 뭐 유득공이나 박재가, 박지원, 뭐 이런 유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박물학 또는 백과전서적 학자였죠. 르네상스죠. 근데 이 다산의 경학이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 경학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집대성자인데 이 고문 상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해석학적 한계 때문에 정약용의 태제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한 것도 있고 또 언어학적 관점에서 잘못 이해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탁월한 경학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상서의 왈, 상서라고 하는 건 바로 상서가 상서의 편명인데 특히 그 나라를 세운, 상을 세운 탕왕에 대한 서라고 되어 있는 그 석양에 나와 있는 서라고 되어 있는 이런 그 편들은 어떤 일종의 그 맹서 이런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맹세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쨌든 그 여론 집단 또는 그 세력 기반이 되는 사람들에게 맹서하는 뭐 그런 종류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권력을 뭐 이제 쟁취했다. 권력의 이데올로기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이제 선언하는 그런 이제 장르죠. 거기서 이제 시 이른 갈상에서 시, 때 시자를 썼죠. 시 일 갈상. 여기서 시는 시경이나 특히 시경의 요 시자가 대부분 시자예요. 이 시자. 이 시자를 시경이나 서경에서는 가끔 때 시자를 가지고 이 의미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때가 아니고 지시사로서 시. 일은 해지요. 그냥 해. 시일 요거는 원래 할 또는 해라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갈의 의미로 보라. 이런 것들이 주석학적인, 훈과학적인 그런 작업 성취 결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다르게 설명하면 결국은 이게 어찌라는 의미니까 이제 발음도 비슷해 가지고 이 글자가 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정돈된 글자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 글자가 쓰였는데 실제 이 글자의 의미는 갈, 그래서 따라서 이 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은 잃을 상, 뭐 망할, 죽을 상, 뭐 이런 뜻이니까 저 해는 언제 망하겠는가? 어느 때 없어지겠는가? 자, 그 다음에 여급 여로 여는 나, 여 1인칭 되면서 나여죠. 급은 밑급자 밑. 여. 이 여자는 역시 너 여자죠.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나와 너가 나와 너가 해는 함께 같이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 해로 한다. 백년해로 백년해로 분자해로 뭐 이런 말 많아요. 부부해로 함께 늙어가는 걸 해로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함께 해로 함께 이런 뜻입니다. 요 글자가 개라는 발음이 되죠. 개 또는 해. 그래서 이렇게 했었으면 조화를 이루다 할 때 해. 쓰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쓰면 계단, 층계 이럴 때 쓰이는 개, 뭐 이런 발음의 민말이 됩니다. 그래서 해는 여기서는 같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해망이라 같이 망하자, 같이 망하고 싶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섬뜩한 말이죠. 해가 없어지면 나도 같이 없어지고 싶다 이 말인데 이렇게 말한 데는 사연이 있는데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왕이 굉장히 포악해가지고 뭐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굉장히 포악해가지고 자기가 하늘 아래 두 해가 없고 하늘 아래 해가 없고 내가 곧 해다라고 하면서 이제 큰 그 짐승의 가죽의 부대를 만들고 거기에 피를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공중에 달아놓고는 활로 쏘아가지고 이 피가 주르륵 흐르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해가 죽었다. 해가 없어졌다. 이제부터 내가 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포악한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민들이 그 거왕을 노골적으로 씹지를 못하고 비판을 못하고 하니까 해에 빗대가지고 저 해가 없어지면 차라리 저 해 언제나 안 망하나, 저 해 언제나 안 없어지나, 내가 저 해와 함께 없어졌으면 시원하겠다 속이. 제가 그 태백산맥 소설, 태백산맥인가 아리랑인가 그 조정래 씨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태백산맥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저기 누구더라 이름이 그 주인공 중에 염상진이가 좀 약간 깡패, 염상구가 조금 깡패같이 이제 좀 반동적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염상구가 걸핏하면 내뱉는 말 중에 따글따글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의태어로. 근데 이 따글따글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답답하고 막 팍팍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잘 안 풀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가만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바지만 저희 고향에서 어릴 때 유년에 살았던 곳과 여기가 위도상으로 한 2, 3도, 3, 4도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나요. 꽤. 그러니까 해의 그 고도에 대한 감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지가 지났지만 서서 이제 지나고 이랬는데 지금 그 느끼는 해의 그 느낌이 굉장히 더 높이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 그 심정을 아마 염상구가 따글따글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해가 너무 떼약볕에서 차돌도 막 이글이글하게 만드는 볶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정치가 사람들을 그 옥죄기 시작하면 탄압하고 옥죄고 착취하기 시작하면 진짜 따글따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랑 밑에 있던 일반 시민 인민들 이 가운데 물론 완전히 생산자 인민보다도 여론 층이겠죠. 그 여론 층이 저 해가 언제 안 망하나, 저 해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했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맹자가 이제 중요한 해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맹자는 이 문장을,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민이 욕 여지 해망이면 수유 대지 조수나 기능 동락절이 있고 백성이 여기서는 원하다 바라다죠. 이 민이 욕 원하다 바라다 여지 해망 여는 더불다라는 동사예요. 그와 그를 더불어 함께 망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수유 대지 조수나 수는 그 부대 상황을 이끌어오는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죠. 비록 뭐뭐 하더라도 유 대지 조수에서 유는 소유하다라는 동사예요. 본동사. 그러면 대나 지나 저나 수를 소유해 한다 하더라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능 동락제 있고 어찌 능히 기하고 어찌라고 하는 그 접속어죠. 제라고 하는 의문부사죠. 의문부사에다가 제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어가지고 어찌 뭐뭐 하겠는가. 능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구조고 독은 홀로라는 뜻이에요. 어찌 능히 홀로 락이 즐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로 역할을 하죠. 그것을 즐기다. 춘추 시대에 위나라에 위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이 위나라에 의공인가 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제후가 있었는데, 위나라 제후. 위나라는 강수 이게 보게졌던가? 강수. 그 주공 무왕의 동생인 강석에게 봉해져가지고 위강석 그 아무튼 이 위나라에 그 의공이라고 하는 제후가 있었는데 이 제후가 학을 되게 좋아했대. 크레인 학. 그래가지고 학을 막 대부 벼슬에 봉해주고 막 삼내 지미를 갖춰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아무튼 간에 요즘 잘 새겨 들으면
그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반려동물에 애호하는 경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성을 잃고 몰입해가지고, 그래서 하객에 막 옷도 입히고 대부뱃을 주고 온갖 장식을 다 해주고, 그러다가 BC 한 660년인가 하여튼 그 무렵에 견융에 이제 침입을 받게 돼요. 견융은 개견자 쓰고 견융이 그랬던가. 견융. 아무튼 서북 쪽에 있는 이제 유목민족, 이민족을 견융이라는데, 융이라는데, 이 융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쳐들어오니까 모든 이제 그 지역의 영주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이제 막아내야 되는데, 이 위나라 위의 제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대부들이 연합으로 이제 합쳐가지고 공동 작전을 펴서 이 물리쳐야 되는데, 이 대부들이 뭐라 했냐면 학에게 시키시오. 학이 대부뱃을 받았고, 학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학이 그 나라의 모든 어떤 혜택을 누렸으니까 학이 잘 싸울 겁니다. 학한테 맡기시오. 이래가지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망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의미 있다기보다도 뭔가 섬찟한. 여기서 이 하나라, 나중에 이제 탕왕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하나라의 마지막, 그러니까 상의 교체기에 이 상을 세운 왕이 탕왕이니까 이 걸왕의 폭정에 대해서 탕왕이 지금 맹세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소탕하기 위한, 정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포고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민중에게서 전해지고 있는 말을 지금 인용한 건데, 여기서 맹자가 중요하게 이제 포착해낸 구절은 이런 것 같아요. 백성이 그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나라는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즐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나중에 연결되겠지만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와요. 여민동락이 맹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인데, 이런 점에서 그 유가적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사회 정치적 평가는, 육아의 어떤 사회, 육아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는 약한 사회주의다, 이렇게 규정한 사람이 있어요. 현대 정치 이념과 사회주의 정치 이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막시즘이나 거기서 발전한 공산주의나 그보다 약간 더 좀 사회주의적 완전 그런 공산주의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막 이데올로기적으로 강력한 그런 게 아니고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아 사상의 특징이다. 육아의 사회 정치적 사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인데, 육아에서 표방하는 내용은 항상 여민동락. 그래서 세종 임금이 그 악장을 정리하고 악을 만들고 했을 때 여민락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만들어 창안하죠. 조선 궁중음악의 여민락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여민동락, 여민락.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육아적 정치의 어떤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구절도 역시 양해왕, 위나라의 해왕과 나눈 대화입니다. 양해왕이 왈 과인지어 국야에 진심언이의 론이 한해 흉즉 이기민어 하동하며 이기속어 한해하고 하동이 흉커든 역연하노니 찰 인국지정 한된 무여 과인지 용심자 1호대 인국지민이 불가사오하며 과인지민이 불가다는 하야 있고. 양해왕이 물었습니다. 양해왕이 가라샤되 과인이 국의 심을 진하노니 한해의 흉한즉 그 민을 하동에 이하며 그 속을 한해에 이하고 하동이 흉커든 또 그리하노니 인국의 정을 찰헌된 과인의 심을 용함 같은 자의 없소되
인국의 민이 더 적지 아니하며 과인의 민이 더 하지 아니하면 어찌니 있고. 양예왕이 참 답답하죠. 양예왕 처지에서는 정말 답답해요. 자기 딴에는 그래서 복지 정책을 펼친다고 펼치고 있는데도 빨리 이제 어쨌든 그런 성과가 나타난다.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지금 이걸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 양예왕의 조바심 나는 심정, 그러니까 양예왕이 맹자를 초빙할 그 무렵은 위나라가 여러모로 국력이 이 여러 강대국들에게 그 약탈과 침식을 당하고서 심기일전에서 좀 회복해 보겠다 하는 그런 그 국가적 그 위기 상태, 국가적인 어떤 어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당시가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 보통 그냥 잘 나가는 국가도 부국강병이 지상의 과제였는데 하물며 여러 이웃한 강대국들에 의해 토지가 경계가 많이 침식당한 위해왕의 처지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한시라도 빨리 국력을 신장하고 싶은데 말이죠. 와인지 어국야의 진심언이의 이런 문장 구조가 조금 우리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듯하면서 약간 양형에 의해서 정신없네요. 와인지 어국야 진심 이렇게 됐죠. 다 보이죠? 다 보이죠? 진심의 자 과인지 어국야 여기 일종의 뭐라고 할까 부문장 같은 거 종속된 문장인데 진심언이 요게 주 문장이죠. 마음을 다한다. 마음 다하다. 마음을 진심 마음을 다하다. 그럼 어는 이제 어지, 어시 뭐 이런 뜻으로서 전치사 더하기 지시사 장소 한정하는 지시사 뭐 이게 지금 합쳐진 글자가 은이라고 보통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그럼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는 그 대상이 필요하죠. 목적 보호 같은. 그래서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 언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는 뭐뭐일 뿐인데 이거는 이제 한정사 같은 거예요. 뭐뭐일 뿐이다. 귀이자지만 귀와 관련이 있는 글자가 아니고 사실은 원래 다른 글자여야 하는데 글자를 돌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와 관계가 없는 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한정사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는 이것이 이제 그 말한 사람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칭 어기사라고 하죠. 말의 뉘앙스를 문장의 뉘앙스나 문맥을 결정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어기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인지 어국야 이것도 요 야는 앞에 문장이 길어지거나 또 뭐 사람 이름을 지칭하거나 또는 환기시키거나 긴장시키거나 또는 긴장을 풀어주거나 할 때 다양하게 써요. 그럼 여기서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과인인 나라에 이렇게. 그럼 지가 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과인은 나라에 뭘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어의 의미는 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인이 나라를 대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문장의 독립성을 잃고 여기 일종의 부문장처럼 돼가지고 종속되어 있다. 이게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만약에 지가 없으면 하여튼 뭔가 다른 방식으로 꾸며가지고 다른 문장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 텐데 그게 아니고 과인이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있어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이런 뉘앙스를 갖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분석을 안 하더라도 의미 맥락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문장의 어떤 성분이나 형식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 당연히 글자가 다르면 다른 거죠. 다른 의미, 뭐 보강한다든가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위 항목으로서 어쨌든 간에 진심이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주된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 절을 이루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다. 거기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일을 설명을 하고서, 그러니까 쭉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죠. 일종의 그 의가 진심은 이의 이를 쓴 걸로 봐서 굉장히 자신감 또는 당연한 기대감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영어 공부할 때도 will이나 shall을 쓸 때 shall을 쓰느냐 will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 맥락이 달라지죠. shall을 쓸 때는 어떤 그게 당연한 수순이나 당연한 어떤 필연적인 결과나 뭐 이렇게 연결될 때는 shall 쓰고, 자기의 말한 사람의 구체적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런 기대가 들어있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라고 하는 그 어기사에서 이제 노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미를 갖는 부분은 사실 어렵지 않죠. 과인, 뭐 나라, 뭐 진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의미는 통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여러한 그 허사라고 하는데, 일본 한문에서는 흔히 허사라고 하는데, 이 실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걸 동시 허사라고 합니다. 이 허사의 쓰임의 그 미묘한 차이가 문장 전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의미 전달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런 걸 잘 포착하고 잘 파악하고 하면 한문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정말 재밌죠. 한해흉, 즉 이기민의 하동, 이기소거 한해. 자, 한해흉, 즉 한해흉, 즉 다음 문장은 두 개가 다 연결된 거예요. 이기민의 뭐 이기민의 하동, 또 이기소거 한해. 여기 다 연결된 거죠. 한해까지. 한해. 자, 한해하동이라는 말은 황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황하강에 연결된 지류 같긴 한데, 저는 정확한 위치를 안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황하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황하의 지류거나 위나라를 흐르고 있는 황하의 강의 안 내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내부, 요걸 한해라고 했고, 그 바깥을 이 중국의 그 지리적인 특성상 모든 이 강은 다 만절필동이잖아요. 이 춘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수만 번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사필귀정이다, 뭐 순리대로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이 황하라는 이 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류건 간에, 저 위나라의 중심이 어디 위나라 같은데, 지류건 간에 요 자기가 있는 성의 그 황하를 그 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 안쪽을 내라고 했고, 그 동쪽, 그러니까 다 강 건너면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동이라고 했는데, 하동에 대해서는 고사성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동사자후라는 말입니다. 사자. 후가, 후가 이렇게 있어요. 후가 큰 소리로 소리 지는 거 후라고. 사자후. 원래 사자후는 석가모니 부처의 그 상호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뭐 광장설,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다 혓바닥을 내면 막 이마에까지 간다. 그래서 광장설 뭐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울렁울렁하는 목소리가 사자의 어떤 부르짖음 같다 해가지고 사자가 하동에 뭐한 하동에 그 여자들이 엄청 강자가 세고 뭐 결기가 괄괄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여자의 길을 못 펴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빗대가지고 하동 사자고 그러는데 유정원의 글이던가 거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아무튼 한해 하동 참고로 그 베트남의 그 수도였던 거 요즘은 무슨 하노이라는 데 있죠. 하노이를 한자로 지으면 한해라고 한대요. 사이공을 서공 사이공. 베트남도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도 상당히 그 상당한 기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죠. 베트남에도 문묘가 있죠. 공자의 문묘 있었죠. 아무튼 자 그래서 한해와 하동 한해의 흉년이 들면 백성 그러니까 이재민들을 하동으로 옮기 이주 정책을 폈다 그러죠. 그리고 그 하동에 있는 곡식을 한해에다가 옮겨와서 구제를 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걸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동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노약자, 병자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동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은 한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동의 곡식을 옮겨와서 구제 정책을 편다 그 말이죠. 이런 걸 이제 흔히 진휼 이렇게 말하죠. 이 진휼이 굉장히 진제 뭐 진휼 뭐가 있었죠. 진휼 쓰는데 진황 우리가 왜 고구려 때 진대법을 사용해 뭐 실시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왜냐하면 고대 동아시아의 어떤 사회 경제적 기반이 농경 생산인데 농경 생산은 말하자면 수확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계절적 또 기후적 요소에 너무 강하게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진율 대책은 굉장히 뭐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존망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죠. 하동이 흉크든 여견, 하동이 흉하면 역시 그러하다.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나름대로 복지 대책, 구제 대책,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나는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찰인국지정에서 찰은 살피다라고 하는 동사고 인국지정이 목적구죠. 그러니까 인국의 이웃 나라의 정사를 행정을 여기서 정은 행정이죠. 이웃 나라의 행정을 행정하는 방식을 정사를 잘 살펴보면 무 여과인지 용심자로 무 여과인지 용심자 무지요. 그러면 이 무의 지배를 받는 무가 지배하는 실제 어휘는 요거예요. 무하는 자. 이런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여과인지 용심. 과인과 같이 마음 쓰는. 과인의 마음과 같이 쓰는. 과인과 같은 마음을 쓰는. 그 과인의 심을 용함과 같은 이렇게 했죠. 언에도 과인의 심을 용함. 과인이 마음을 쓰다. 여기에 더 지각이 들어갔죠. 그냥 이게 독립된 문장 같으면 과인 용심. 나는 과인이 마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지 있어가지고 이게 일종의 그 종속 뭐랄까 구가 되죠. 그래서 과인이 마음을 쓰는과 같은 자가 없다. 그런데 인국지민이 불가서 과인지정 불가, 과인지민 불가다. 자, 인국지 이웃나라의 백성은 불가서 적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 소인데 소다 많아지다 작아지다.
가가 왜 들어갔냐면 그것이 상황이 덧붙여지는 거죠. 더 적어지지 않고 더 많아지지 않고 여기서 가가 일종의 익 같은 거. 더욱 또는 유 또 심지어 현대 와서는 월이란 말도 써요. 현대. 요즘은 이제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쓰는데 더욱 더 불가소 불가다.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적어지지 않고 과인의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않고 이거는 결국은 상대적이고 상보적이죠. 이웃 나라의 백성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백성이 적어지면 이웃 나라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春秋 전국 시대만 해도 국경이 느슨하고 또 사각지대가 많고 말하자면 치외 법권이 많았기 때문에 이동이 비교적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용이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요즘 국경관념처럼 막 무슨 검문하고 막 검문 당연히 하긴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빡빡하지는 못했죠.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하야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주어부가 길지요. 주어부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백성이 적어지지 않고 더 적지 않고 과인의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않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야 이렇게. 이런 방식이 논어하고는 상당히 문장 구성 방식이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걸 이런 점에서도 보입니다. 일단은 문장 자체가 논증적인, 물론 뭐 논증적인 게 옛날에는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설득적, 논증적 이런 그 말법을, 수사법을 취하고 있고 문법적으로도 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자대왈 왕이 호전하실세 청이전유홀이다. 전연고지하야 병인 기접 이어든 기갑 예병이 주호대 혹 100보 이후에 지하며 혹 50보 이후에 지하야 이 50보로 소 100보 즉 하여 하니고 왈 불가하니 직 불백보 이 언정 시역주야이니이다. 왈 왕여지차 즉 무망민지다의 인국야 하소서. 맹자에 대하여 가라사대 왕이 전을 호하실세 청컨된 전으로서 유홀이다. 전년히 고하야 병인이 이미 접하였거든 갑을 기하며 병을 예하고 주호대 혹 100보인 후에 지하며 혹 50보인 후에 지하야 50보로서 100보를 소한 즉 어떠하니고 가라사대 같이 아니하니 다만 100보이 아닐 뿐이언정 이 또한 주호민이다. 가라사대 왕이 만일 이를 아르신된 즉 민이 인국의 함을 바라지 말아소서. 앞에도 그 하다가 나오고 앞에는 하다 나오고 여기 뒤에는 함을 됐는데 함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요거는 많다 이런 의미죠. 또는 크다. 이제 이 하다는 뭐뭘 하다, 만들다, 뭐 이런 의미죠.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는 많다 이런 뜻이죠. 많다. 맹자 대왈, 맹자의 대왈, 맹자가 대답해서 말했다. 왕호전. 요거는 이제 부문장인데 좀 말하자면 일종의 가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한. 왕은 전투를 좋아한다. 왕은 전쟁을 좋아하신다. 요건 지금 일종의 사실 진술 같지만 여기는 복선이 있다고 봐요. 맹자의 복선. 그러니까 당시 전국 시대가 이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그래서 뭐 편안할 날이 안정된 날이 없고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만큼 열국이 이름 자체가 전국 시대잖아요. 전국. 맹자의 시기는 전국 시대죠.
전국. 이 전국을 영어 문화권에서 그 시대의 워링 스테이츠 이렇게 복수사가지고 싸우고 있는 나라들, 뭐 이런 싸우는 나라들, 싸움하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전쟁하는 시기에 전쟁. 그러니까 누가 더 호전적이다 이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뭐 상호 공투하는 구조 속에 말려들면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가 없죠. 뭐 아예 그냥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 꼬봉으로 들어갈게. 네가 나의 오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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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분. 부모 자식 간에 오야분, 고분, 고봉, 오야분, 고분. 일본말로. 그래 네가 오야분 해라 안 해, 고봉 할게. 이러면 뭐 더 전쟁 그냥 한국 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방이 쳐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대응해서 응전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호전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왕만 따로 그런 건 아닌데 왜 이 왕호전이라는 말을 굳이 말했느냐. 이게 그 맹자의 수사적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비유가 핍진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적인, 그러니까 뭔가 그 말을 하는 대화 상대자가 그 말을 듣게 되면 자기하고 너무 그냥 막 완전히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지 말자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왕호전이라 구체적으로 굳이 말하는.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왕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왕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전쟁을 가지고 비유할게, 이런 그 느낌이 읽혀지죠. 그래서 청이전유 호리이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맥락을 지금 엿보여 주지요. 엿보게 할 수 하죠. 왕이 호전하니까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 말은 실제로 그 맹자의 사상은 호전 전투를 장려하거나 전투를 권하는 사상이 아니잖아요. 병가가 아니니까, 육아니까. 그러면 전쟁을 좋아하면 안 된다. 전쟁을 싫어해야 한다. 또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부득이하게 전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양희왕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한 거니까 맹자로서는 굉장히 그 양희왕한테 지금 빠져나갈 국리를, 빠져나갈 여지를 안 두고 지금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느낌. 야, 교묘합니다. 맹자가.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청이전유. 만약에 당신이 전쟁을 안 좋아하면 나 이런 비유 안 할 건데, 당신이 전쟁을 좋아하니까 내 이런 비유 한다. 이런 이제 맥락이 읽혀지는 거죠. 청이전유. 청은 이제 간투사, 뭐, 관용적 표현, 뭐, 일방적으로 상투적 표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데 문제는 영어로 예를 들어 please라고 하면 이게 뭐 안 붙였다고 해가 문제 그 의미가 전달되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안 붙이면 좀 기분 나빠지기도 하죠. 영어 그렇대요. 영어. 마치 청도 일종의 내가 말하는 거지만 청한다라고 하는 겸양을 딱 깔아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현대에도 현대 중국어 맥락 속에도 굉장히 흔하게 쓰이죠. 이 글자만, 이 말만 잘 적재적소에 쓸 수 있으면 중국 가서 대충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전유. 요 이가 그 동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봤죠. 그러면 전쟁을 써서 뭐뭐를 쓰다 해서 써서 이렇게 됩니다. 또는 로서, 네. 로서예요. 로서. 그럼 전쟁을 써서 전쟁으로서 비유합니다. 자, 여기서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죠.
뭘 비교하겠다. 앞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비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는 비유하다, 뭐 깨우치다, 가르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왕은 전쟁을 좋아하니까 이걸 마치 뭐라고 당연시 하고 있어요. 당연시.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당연시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더욱 빠져나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전년고지하야.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 전자는 참진자 옆에 흑조자 써가지고 매우다, 뭐 멱보다 이런 의미가 연 해가지고 이 연자가 들어가면 연 또는 여 이런 게 들어가면 대체로 부사화하는 데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제 연이나 은이나 여가 쓰이면 앞에 글자가 부사로 쓰이는 예가 많다 이런 얘기. 그럼 전년 고지 고자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죽 이건 두드릴 고자에서 북고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죽 피자 써가지고 여기는 가죽 피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북고자입니다. 북. 근데 고지라고 지시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고를 여기서 동사처럼 붙여가지고 북을 울리다. 그러면 전년은 당연히 부사가 되는데 부사 특별히 의태어 같은 역할 둥둥하고 전년희 전희 뭐 이런 뜻인데 전희는 뭐 둥둥 뭐 이런 뜻이에요. 둥둥하고 뭐 어떻게 보면 한 글자 더 쓰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전전년 이런 식으로 둥둥둥 뭐 이렇게 뭐지? 병인기접여든 병인기접여든 병은 가끔 가다 병이 군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병장기를 뜻해요. 그 무기, 병장기. 이 병장기가 순 우리말로는 잠개라고 하거든요. 잠개. 혹시 찾아보세요. 자신의 옛날에 뭐 어쨌든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순 우리말로는 잠재라고 그런다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감히 확인 안 해본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송구하긴 한데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병장기, 병은 병장기, 무기 이런 뜻이에요. 이는 칼날 인이니까 역시 칼이죠. 칼은 사람이 인류가 사용한 무기 겸 이기 중에 제일 대표적이죠.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쉽게 일찍부터 생겨난 그런 것이. 근데 이것도 보면 이거는 칼도인데 여기 점을 찍어 가지고 이걸 칼날 인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칼 가운데 요 부분이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음이 인이 됐고 뜻은 칼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인 그러면 날을 가진 무기 총칭한 거죠. 창이나 뭐 칼이나 검이나 이런 것들. 병인은 여기서 뭐 약간 추상적 대유법적으로 말한다면 무기 이런 뜻이죠. 병기가 기접 이 말은 이미 접했다, 이미 접촉했다 말은 접전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근데 기갑 예병 이주 보면 기 버릴 기자죠. 갑 그다음에 예병 다 동사 목적 구조죠. 갑을 기하고 병을 예하고 갑을 기하고 병을 예한다는 갑이라고 하는 건 갑옷, 병은 무기. 그럼 갑옷을 버리고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이미 전국시대에 들어오면 무기 그 군수 산업도 엄청 발전해 가지고 굉장히 하이테크 무기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러던 시기였고 또 호신을 위한 그런 이제 안전장구도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막 뭐 각가지 종류의 이제 갑옷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근데 갑옷을 버려.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도망가기도 어려워.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그 유비군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장면 아주 몇 장면 나오는데 유명한 장면 있죠. 그거 보면 막
나중에 갑옷도 벗어 던지고 막 모자도 벗어 던지고 막 이러는 그 기갑은 갑옷을 벗어 갑주라고도 하죠. 네. 전신갑주 온몸을 갑옷으로 탱탱 칭칭 동인 걸 전신갑주라고 이것을 버리고 이 무기를 예는 끌다 예인선 배를 끌고 가는 예인선 병기를 끌고 그리고 이 주죠. 자, 여기 병일 접속사죠. 기갑, 예병, 주. 근데 어떤 영어에서도 이 나열될 때 이렇게 쭉쭉쭉 하고 마지막에 엔드 붙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일단 병일 접속사 1을 써가지고 이 세 가지가 나란히 연결되는 세 가지 그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자, 일단 조금 더 하고 혹 백보 이후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백보를 가서 그 뒤에 그치고 이 말입니다. 이후가 이후죠. 뭐뭐 하고 그리고 이후 뒤. 그럼 이 앞에 것도 역시 백보와 후지가 접속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백보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자, 주하고 지하고 멈추고 혹 50보 이후에 지 혹은 어떤 사람은 50보를 달아난 뒤에 멈췄어요. 근데 이 50보 소 100보 즉 하여 50보를 가지고서 100보를 웃으면 여기서 웃는다는 건 비웃는다 그런 거죠. 하여 어떠합니까? 즉 하여 여기 역시 조건화하고 그 뒤에 하여 어떠하냐라고 묻는 의문구가 되죠. 왈 불가 요거는 왕의 답이죠. 불가하다. 옳지 않습니다. 직만 설명해 주자면 직은 앞에 논어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직이 부사로 쓰여가지고 다만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런 경우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다만 불백보, 백보가 아닐 뿐, 딱 백보가 아닐 뿐, 시역주야. 이 또한 주이다. 이거는 그냥 시가 계사로서 해가지고 이것은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역주의. 그러니까 왈은 맹자 말이죠. 왕여지차 요거는 이제 의문문이죠. 조건적 조건문이죠. 왕여지차 왕지차 왕이 안다. 여기 여는 만일 왕이 이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여하고 그 뒤에 적이 연공되면서 이 문장을 조건문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왕이 이것을 안다면 무, 망, 민지, 다어, 림국, 야 하셨어. 그래서 무는 없다가 아니고 이 없다라는 사실 부정어가 아니고 무 또는 물처럼 금지 조동사처럼 쓰였어요. 하지 말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망은 바라다죠. 그러면 무망이니까 바라지 말라. 그리고 우리 왜 물망초 뭐 이런 거 있죠. 물망초 다른 말이에요. 잊지 말라. 이건 다른 이건 바라지 마라. 무망하다 말은 뭐 가망이 없는 걸 우리 무망하다 그래요.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무망은 희망이 없다는 건데 여기서 무는 금지 조동사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가 아니고 바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뭐를 민지 다어 인국냐 백성이 이웃 나라보다 많기를 다 많다 뭐뭐보다 이웃 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계속하겠습니다. 불위농시면 곡 불가승식야이며 촉고를 분립오지면 어별을 불가승식야이며 부근을 이시입살림이면 제목을 불가승용야이니 곡 여어별을 불가승식하며 제목을 불가승용이면 시는 사민양생상사의 무감야이니 양생상사의 무감이 왕도지 시야이니이다. 농시를 위치 아니하면 곡을 가히 이기어 식지 못하며 촉고를
오지에 입지 아니하면 별을 가히 이겨여 식지 못하며 부근을 시로서 살림에 입하면 제목을 가히 이기어 용치 못하리니 곡과 다못 별을 가히 이기어 식지 못하며 제목을 가히 이기어 용치 못하면 인한 민으로 해오금 생을 양하며 살을 상홈에 감이 없게 홈이니 생을 양하며 살을 상홈에 감이 없음이 왕도의 시니이다. 드디어 맹자의 가장 핵심적 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왕도 정치가 왕도라는 용어가 나왔죠. 우리가 보통 맹자 사상, 뭐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맹자의 의미, 의 이렇게 가지고 성선설 뭐죠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후대에 와서 유가 문화사에서 왕도가 참 뭐야 성선설이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맹자 사상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맹자의 그 당시 당대의 맹자 당시의 맹자의 사상 이념의 지향은 왕도 정치라고 했어요. 왕도 정치란 말 이상적인 정치인데 유가적 이념에 충실한 이상적 정치죠. 우리가 플라톤을 이해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폴리테이아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폴리테이아라는 결국은 아테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힐랍 공동체 여러 폴리스 중에 아테나이가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그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책이 나왔듯이 맹자라는 책도 원초적으로 원론적으로 맹자라는 그 책의 지향이 바로 이 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왕도를 위해서 성선설이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오는 것이죠. 지향은 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 바로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전란, 투쟁 이런 그 비자연스러운, 반자연스러운 이걸 반인륜 인문스러움 이런 것들을 종식해서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농시를 왜 이야기하냐? 그 당시 사회 경제적 기반이 농업 생산이 이건 계속 뭐 논어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고 맹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로 쳐도 갑오경장 이전에 갑오개혁 이전에 그 우리 문화의 사회 경제적 베이스 말하자면 하부 구조 이건 농경 생산인데 그 농경 생산의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 모든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지라는 소설도 우리는 그 구조를 그 세계를 그 세계에 대한 그 생활 세계에 대한 이 상이 그려져야만 토지라는 소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바로 농시라는 말이 바로 처음 제시되죠. 왕도지 시 이야기하면서 왕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제일 미리 불위농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부국강병도 궁극적으로 부국강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왕도를 위해 부국강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불위농시에서 농시는 농사 지을 때죠. 농사의 때. 불위의 위는 어기다, 어길. 이것도 요 글자가 가죽 글자, 가죽.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받침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요게 줄어든 게 요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하면 이제 어길 위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사가 붙으면 시줄, 날줄 시줄 때 시줄 위자. 뭐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숫자 같은 경우는 위수. 요건 아닌 것 같아. 요건 잘못. 요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 위라는 발음으로. 발음이 위예요. 여기서 불위농시면 농사 지을 때를 어기지 않으면, 농사 지을 때를 빼앗지 않으면, 농사 지을 때를 어긴다는 게 결국은 봄부터 가을까지 봄에 밭을 경작하고 이제 곡식을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를 말해요. 그럼 그 겨울 한철이 말하자면 이제 농사가 쉬고 또 자연의 순환이 폐색된 시기고 뭐 이때 이제 다른 일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농사니까. 곡 불가승식. 야, 요 문장 구조를 보면
곡식 곡자예요. 곡식 곡식. 그래. 근데 불가승식 그랬죠. 야, 야는 이제 뭐 서술하는 내용이고. 이 문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문장을 만약에 번역한다고 쳐보세요. 곡식, 곡은 곡식이죠. 곡식, 이제 불가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식은 먹다. 요거는 이제 느낌표, 요거는 느낌표, 요거는 먹다. 왜냐하면 동사, 불가 다음에는 본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죠. 승 아니면 시. 근데 이기다라는 뜻이고, 식은 먹다라는 뜻이니까, 이길 수 없다. 먹음을 이길 수 없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은 여기서 부사어로 쓰여가지고 이루다. 이루다. 여기서 이기여다 이렇게 했죠. 이기여라는 말이 이제 글자 그대로 이겼다 이렇게 됐지만 의미상으로는 감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감당하다. 그러면 이건 결국 부사어예요. 그래서 이루다, 먹을 수 없다. 자, 곡식은 이루다, 먹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문장하고 곡식을 이루다, 먹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먹다라는 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면 곡식이 어차피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곡식이라는 글자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곡식을로 번역하는 게 옳을까요? 곡식은으로 하는 게 옳을까요?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식을 다 먹을 수 없다면 사실 진술, 문법적으로 목적어를 앞에 댔지 우리 문장은 맞아요. 우리 문장은 서술어가 뒤에 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한문 구조 같으면 불가승식곡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앞에 댔었죠. 이런 경우에 곡식 일종의 주제어처럼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조사 구조를 쓸 때는 보통 을보다는 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 곡식은 이렇게 하면 곡식이라는 걸 한정하는 주제어처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곡식은 이러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언해는 곡식을 그랬죠. 근데 목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둘 다 가능한데.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곡식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인데 목적어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도치를 시켰는데 이런 경우에 뒤에 동사구가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제어처럼 제시한 걸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촉고에서요, 수는 원래 이 글자 숫자인데 이 글자가 원래는 숫자죠. 수. 근데 사그로 발음되는 자주. 수는 넘버, 숫자 또는 세다. 삭은 자주, 부사로 써가지고 자주. 근데 왜그 논어에서 사군 사기면 사요구요, 북무 사기면 사소이라 그런 말이 있죠. 군주를 섬길 때 너무 이 충고를 많이 하면 이 욕을 당하고 친구를 사귀면서 너무 충고하면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말할 때 삭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촉으로 읽었습니다. 촉으로 여기서 여기는 촘촘하다 그런 뜻이 촘촘하다. 자, 그 다음에 고는 그물고자예요. 그물고. 이 그물고도 이렇게 잘 보면 요 글자 밑에다가 고자 썼죠. 이거 발음이고. 요 글자는 원래 이런 글자인데 요 글자가 요 글자로 이렇게 간소화됐는데 이 그물 펼칠라, 그물을 펼친 거예요. 이게 그물라. 이게 비단라로 됐지만 원래는 펼치다. 그물을. 이 그물이 어디 쓰이는 그물이냐면 새를 잡을 때. 우리 그물을 이제 물고기 잡는 데도 쓰지만 중국의 화북 지역에서는 물고기는 그렇게 굉장히 귀한 강에나 나가야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민물고기고
뭐 바닷고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대부분 민물고기인데 그 민물고기조차도 아주 쉽게는 못 먹고 엄청 이제 귀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물론 뭐 연못이라든가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쓰기도 하는데 예, 이건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새 그물로도 많이 새를 잡을 때도 새를 잡 그물 쳐놓고 새를 몰아대면 그 모택동의 대학진 운동 때 새 잡는 방식처럼 마구 몰아대면 걸려요. 새가 이렇게 걸리면 못 나가.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물망 자세. 망은 요거 다 좋다. 근데 여기서 요 위에 여기 들어가지고 고라는 발음 위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물. 촉고니까 촉고란 말은 뭐냐면 그물눈이 촘촘한 그러니까 그물 요즘 우리 수산업 이런 데서도 법적으로 그 크기가 일정한 크기에 이르지 않는 걸 못 잡게 돼 있죠. 이건 참 자연에 대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불입오지에서 오는 우묵하다, 낮다, 뭐 고여있다 하는 뜻의 오자로 쓰인 거죠. 지는 연못이죠. 그리고 오지 그러면 이제 움푹한 연못, 뭐 일반적으로 소택지, 연못 뭐 이런 뜻이 저수지, 연못. 불입에 입은 타동사로서 들이다, 들여넣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가다, 들어있다라는 자동사가 아니고 집어넣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오지에 집어넣다, 촉고를 오지에 연못에 집어넣다. 근데 불이니까 집어넣지 않는다죠. 그러면 별, 불가승식. 어느 물고기 어쩌고 별은 자라별자죠. 자라별. 이 자라별 우리가 요게 자라나 맹꽁이 면 뭐 이런 뜻인데 요 글자가 그런 종류의 양서류나 파충류 이런 글자에 이게 많이 들어가요. 이 글자. 그런데 우리 별주부전 있죠. 별주부. 수군가 별주부. 자라별자죠. 물고기와 자라. 불가승식. 야, 이러다 먹을 수 없다. 부근에서 부는 자기 도끼보다 도끼 종류 중에 조금 작은 거. 그는 큰 도끼인데 우리가 왜 가끔 가다가 이제 요즘은 그렇게 뭐 옛날식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좀 낡은 예, 약간 복고적 취미이긴 한데 책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좀 써가지고 좀 존경하는 또는 신세진 이런 사람한테 그래도 당신의 호의와 염려 참 배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좀 읽어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흔히 제일 흔하게 쓰는 게 해존 뭐 해람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해자를 쓰는 경우는 이게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그 어른들한테 잘안 쓰는 자기 손위에 좀 존경하고 어른들한테 근정이라고 그는 도끼 근처인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로 잡아 달라 그런 뜻이 아주 극존칭으로 이 말 씁니다. 다른 말도 물론 교정 쓰기도 하고 근정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끼 근자를 써요. 해존, 해람 이거는 좀 어른한테 쓰기에는 조금 덜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부근을 이시입사님. 이시입사님 역시 때로서죠. 때로서. 입 들여놓다 살림에. 자, 똑같은 거죠. 때에 맞게, 때 맞춰서 살림에 들여넣으면 제목을 불가승명이야. 그 나무 제목을 다 쓸 수 없다. 곡여 어별을 불가승식하며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다 못 먹고 제목을 불가승명 제목을 다 쓸 수 없다면 이는 지시사라기보다 계산대 연결하는 영어로 말하면 this is, that is 같은 역할을 하죠. 사민 양생 상사 무감야에서 요거는 백성을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있죠. 백성을 시키다. 백성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양생 상사. 여기 생을 양하고 사를 상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다. 이거예요. 양생상사. 동사 목적어 구조. 아주 전형적인 동사 목적어 구조로 그냥 두 개가 나란히 이어져 있죠. 무가 그럼 요거는 양생상사가 일종의 부사구처럼 됐죠. 백성으로 하여금 양생상사에 있어서 해서 무감, 무는 없다라는 뜻이고, 이 감은 마음심에 역시 또 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서운하다, 유감으로 느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서운하다. 그러면 무감이니까 서운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서운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서운함이 없는, 한이 없는, 여한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양생상사의 무감, 여기 그 말입니다. 무감, 감이 없다 하는 말. 왕도지 시야. 이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왕도라는 아주 이상적인 정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매겨야 된다. 매겨야 된다. 동막골 그것도 매겨야 된다. 토지에 그 보면 이용리 공월선이하고 공월선이가 다 죽어가면서 안겨가지고 이용이 올 때까지 살아있어요. 이상하게 버티고 살아있어. 아무튼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제 월선이가 이용이 품에 이래 안겨가지고 이용이 마지막으로 보면서 월선아 이제 여한이 없지야. 경상도 말. 야 이제 없습니다. 딱 끝나. 야 이 토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그 여한이 없다. 오무지택의 수지 이상이면 50자의 가의의 백이며 개돈 구체지 흉을 무실기시면 70자의 가의 식육의며 백무지 전을 물탈기시면 수구지 가의 무기의며 근 상서지 교하야 신지 이효제지의면 반백자의 불부대어 도로이리니 70자의 의백 식육하며 여민이 불기불안이요 연이 불황자 미지위하이니. 오무지택 이런 말은 오무택의 수호대 상으로서 하면 50인자의 가이서 100을 의하며 개돈 구체의 흉을 그 실을 실험이 없으면 70인자의 가이서 6을 식하며 백무전을 그 실을 털지 말면 수굿집이 가이서 기험이 없으며 상석교를 근하여 신호대 효jet의로서 하면 반백한 자의 도로에 부하며 대치 아니하리니 70인자의 100을 의하며 6을 식하며 여민이 기치 아니하며 한치 아니하고 그렇고 왕치 못할 자의 있지 아니하니. 아주 이 말은 실용적이면서 아주 실학적이에요. 오무란 말은 5도가리, 5떼기 그 정도의 어떤 그 주택지인데 택지에 그 사람이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과 그 다음에 유실수 그 다음에 이제 양잠할 수 있는 길쌈할 수 있는 그 땅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오무지택의 수지 이상 그 택지에 수는 심다라는 동사예요. 뭔가를 심는다. 이상 상을 써서 그 뽕나무 상자죠. 뽕나무 상자 자체 모양이 요 위에다가 나무 목 위에 요 벌레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뽕나무 상자고 상은 여기는 의식주의 가장 기본이 뽕나무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50자의 가의의 백의 50인자 나이 50인 노인 늙은 사람이라야 가의는 할 수 있다고 의 백의 의는 동사로 옷을 입다라는 뜻이고 백은 비단 백자죠. 50인자가 비로소 비단 옷을 입고 개, 돈, 구, 채 개는 닭이고 돈은 돼지고 구는 개고 채도 돼지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채가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더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돼지 종류래요. 돈이나 채나 다 돼지 종류입니다. 여기서 축할 때는 가축, 가축. 우리가 불교 용어로 축생 그러죠. 축생. 이게 일본에서 욕 중에 아주 험악한 일본 사람들이 제일 험악하게 생각하는 욕 중에 치쿠쇼, 치쿠쇼, 치쿠쇼 이게 축생이라는 뜻이죠. 중국 사람들도 이 욕 많이 써요. 쭈샹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축 이런 짐승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축으로 읽는데 여기 흉으로 읽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르다라는 동사가 된 거예요. 기름을 계동 구체의 기름을 무실기시 그 때를 잃지 않으면 기르러야 할 때를 잃지 않으면 70인자가 나이 70인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백무전 요게 이제 실제 농사를 짓는 농토죠. 농토죠. 물탈기시면 그 땅을 그 때를 빼앗지 말면 물은 말다란 뜻이에요. 말면 빼앗지 말면 물탈기시면 수구지가 이 가이무기이며 해서 수구란 말은 입이 몇 개다라는 뜻인데 보통 입뿐만 아니라 생산자를 뜻하는데 8 내지 9인 정도 경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8, 9인이 경작을 할 수 있는 집을 상농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니까 수구지가 여기서는 여러 몇 사람의 입을 가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식구죠. 식구. 수구지가의 무기의 기가 없을 수 있다. 굶주림이 없을 수 있다. 근 상서지 교하야 상과 서의 교육을 조심 신중 그는 뭐 부지런히 하다 뭐 신중하다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살피다 아니고 신중히 하다 조심하다 잘 챙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과 서 이랬는데 요 앞에 있는 글자는 다 여기 이 큰 대청을 뜻해요. 벽이 없고 큰 건물, 칸막이가 안 돼 있는 큰 건물을 말하는데, 요건 발음이 양인데, 요게 발음이 샹,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발음으로 상으로 됐죠. 요거는 서는 여기 여가 발음인데, 둘 다 학교 제도를 뜻합니다. 학교. 근데 이제 양과 서는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동양하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활쏘기와 관련이 있다고도 해요. 그러나 뭐 그거는 학교가 그 당시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교육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시되는 교육을 시대마다 다르게 뭐 왕조에 따라서 시대 발전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이제 상도 있었고 서도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이 교가 있어요. 주나라에 와가지고 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학교 교가 있어요. 이 맥락은 조금씩 다르대요. 상과 서와 교가 각각 맥락이 조금 있다. 그럼 상과 서와 교의 더 상위 단계가 학이었대요. 학은 일종의 대학 같은, 유니버시티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상과 서의 교육을 조심, 신중, 잘 정돈하고 그런 뜻이에요. 신은 펼치다죠. 뭐를 효제지의, 효와 제의 의리. 사회 윤리 규범 정의 뭐 이런 것 그것을 펼치면 반백자 이 글자 앞에 분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이거 머리 혈자인데 합쳐져 가지고 반이 됐네. 이거는 나누다 반으로 나누다라는 뜻도 있고 머리카락이 반쯤 센 그러니까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반쯤 섞인 걸 반백자. 저 같으면 반모자쯤 되겠죠. 머리가 반밖에 없는 머리카락이 반백자의 불부대어 도로의 불부대어 도로에서 부는 짐지다 우리가 부담 같다 부담을 대는 머리에 일대자예요. 머리에 일대 우리가 추대하다 그러죠. 추대 예를 들어 임금이나 군주로 더 밀어 올려가지고 높이는 걸 추대하다 그러거든. 그래서 여기는 대관식도 이 대자 쓰지 않아요. 그래 아무튼 머리에 이다 이런 뜻이었대. 부는 남자들은 부하고 여자들은 대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불부대어 도로 이건 도로에서 부대하지 않는다. 노인이 남녀 노인이 이거나 지거나 하지 않는다. 송강정철이 관동에 그러니까 강원도의 관찰사로 나가가지고 훈민가라는 걸 짓죠. 그 시죠. 거기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교화를 시키는데 그 중에 이런 거죠.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뭐 이렇게. 그래서 불부대어 도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70자의 백식유 여기서는 이제 50은 뺐고 큰 수만 들어가 말했는데 노인이 70난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민이 여는 이 글자가 요 머리 검을 였자요. 머리 검을 머리가 검은 요 여자에 명자 붙이면 우리 여명 그러죠. 여명의 눈동자. 그럼 어둑하게 밝은 그걸 여명이라고. 막 해가 밝아오기 전에 약간 어둑하면서 아직 밝고 여명 그러죠. 여명. 여기서 여는 머리 검을 였자인데 머리 검다는 뜻은 뭐냐면 맨머리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땡볕에서 대학볕에서 일만 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고 하여튼 그런 걸 여민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여민은 아주 최하층 생산을 전담하는 그런 그걸 여민. 불기불안 춥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고 연이불황자 연이불황 그러고도 앞에 쭉 하고 그러고도 왕하지 않는 여기서 왕은 동사처럼 됐어요. 왕하지 않다. 그런 자 왕하지 않는 자 미지유야 있지 않다죠. 이거는 논어에서도 이런 경우 미지유야처럼 구문을 만드는 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렵죠. 미유지 있지 않다 미지유야 이렇게 자, 얼마나 보세요. 이렇게. 자, 구체 인식이 부지검하며 도유아표 이 부지발하고 인사적 왈 비아야 이라 세야라 하나니 시 하이어 자인이 살지왈 비아야라 병야이리요. 왕무 죄세하시면 사천하제민이 지언하리이다. 구체이 인을 식을 식하거든 검할 줄을 아지 못하며 도에 아표이 있거든 발할 줄을 아지 못하고 인이 사한즉 가로되 내 아니라 세라 하나니 이 어찌 인을 자하야 살하고 가로되 내 아니라 병이라 함과 다르리요. 왕이 세를 죄 홈이 없사시면 이에 천합민이 지하리이다. 구는 개고 체는 돼지라 그랬죠. 구체가 인식을 식한다. 이제 구체가 인식을 인식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개나 돼지가 사람 먹을 걸 먹어요. 사람 먹을 걸. 그러니까 곡식을 먹는다 이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는 뭐 몇 가지 그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와 그 돼지 같은 짐승이 사람 먹을 걸 먹어요. 개와 돼지를 사람 먹을 걸 먹여가지고 하는 뭐겠어요. 귀족들이 고기 먹으려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드는 옥수수나 사료의 양을 사람 먹을 거리로 환산하면 한 30인분 정도 된대요. 소고기 1kg 먹기 위해서 한 30명 가량 되는 사람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음식을 먹어도 사람 먹을 거리를 먹어도 부지검에서 검할 줄 모른다는데 검은 검속 이런 뜻이니까 부지의 주어는 왕이죠. 왕이나 또는 위정자 또는 권력 아무튼 국가의 책임을 진 자겠죠. 검할 줄 모른다. 도는 길 도자예요. 길가.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공개되어 있는 길. 유는 있다고. 표의 아는 굶주릴 아자고 표는 굶어 죽은 시체를 뜻해요. 그래서 굶주린 시체가 있어도 발할 줄 모르는데 발은 별발자죠. 별발자인데 보세요. 발자가 별발자인데 이
발에다가 이걸 씌우면 뭐가 됩니까? 폐가 되죠. 버리다. 그러면 발은 여기서는 펴다라는 뜻이니까 뭘 펴냐? 창고를 여는 걸 말해요. 창고를 열어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안 하냐? 군주가 안 하고 있다.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 구제 대책을 베풀 줄 모른다. 그 말이죠. 인사즉 왈비하야 세야. 그 사람이 죽으면, 굶어서 죽으면 말하기를 비아야 세야. 내가 아니다. 세이다. 자, 비아야 세야. 이 야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죠. 내가 아니다. 세이다. 여기서 뭐가 아니냐 라면 뭐겠어요? 내 잘못이죠. 나의 잘못이 아니다. 세월의 잘못이다. 이 세는 한 해라는 뜻이 있지만 농사 작황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농사 작황을 뜻하고 또는 세월 탓, 지금의 시기 탓.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세월 탓이다. 또는 내가 아니라 농사도 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어쨌든 그 세월, 그 시기, 시세 그런 걸 뜻하겠죠. 그래서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지금 원래 농사 형편이 안 좋아 그렇다. 뭐 이런 뜻이. 이는 하이 다르다. 근데 하는 의문 부사가 쓰였으니까 무엇이 다르다. 무슨 다름? 어는 어디에서 이 말이죠. 뭐뭐와 무엇이 다른가? 하이 무엇가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뭐뭐와 자인이 살지왈 비하야 병냐 요걸 연결한 거예요. 자인이 살지 사람을 찔러서 살지 그를 죽였다죠. 사람을 찔러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비하야 병냐 내가 아니다. 병장기 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과 하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왕무죄세 왕이 무는 없다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다 이런 말다 뭐 이런 뜻이죠. 하지 말다. 죄세가 일종의 목적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 죄세 죄는 죄주다 그러는데 여기서 탓하다 의미가 되겠죠. 책임을 돌리다 탓하다 죄. 그러니까 왕이 세월 탓을 하지 않으면 이해 사는 이제 앞에 면처럼 쓰이면 조건처럼 쓰이면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가 바로 이어져 나올 때 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에 천하백성이 천하지민이 주어구죠. 천하지민이 주어구죠. 지 동사죠. 어는 지시사를 포함하고 있죠. 장소나 공간을 거기에 또는 여기에 거기에가 맞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장소 지라고 하는 게 이르다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언이 그 목적어를 불특정한 목적어를 제시하기 위해 언어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왕이 세월 탓하지 않으면 천하백성이 거기에 이를 거다면 어디에 이르겠어요? 왕의 나라에 왕의 지역에 왕의 국가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양해왕이 왈 과인이 원안 승교하노이다. 맹자대왈 살인이 정여인이 유의이호이까 왈 무의이하이니이다. 이 인여정이 유의이호이까 왈 무의이하니이다. 왈 포유 비육하며 구유 비마이요 민유 기색하며 야유 앞표이면 차는 솔수의 시기냐이니이다. 수 상식을 차인이 오지하나니 위민 부모이라 행정호대 불면허 솔수의 시기이면 오직이 위민 부모야 일이 있고 중리왈 시작 용자이 무기 무후호 인저하시니 위기 상인이 용지야이시니 여지하 기 사민 기 사야 일이 있고. 자 양해왕이 가라사대 과인이 원컨대 안하야 교를 승하려 하노이다 이 말이죠.
이 양형이 말했어요. 과인이, 그럼 1인칭, 왕이 자기를 1인칭으로 일컬을 때 과인,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원은 원하다, I want to, 뭐뭐 원하다. 안승교에서 이 승이 동사고 이어 교가 목적어죠. 승교. 가르침을 받겠다, 가르침을 잊겠다,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안이 뭐냐? 안이 우리가 편안할 안 이런 의미인데, 이 편안할 안 이런 의미는 물론 편안한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자기를 낮추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리들이 우리가 그 자기 어떤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걸 낮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한 성격 그러면 나를 좀 낮춰서 편안한 뜻으로 좀 허물 없게, 무람 없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가르쳐 주면 가르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맥락으로 안을 썼습니다. 그냥 맹자가 말했죠. 그러니까 맹자가 뭡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왕의 그 문제점, 왕이 왜 뭔 문제가 있냐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막 바로 단도직입하고 있죠. 대답해 말했죠. 살인 이정여인, 사람을 죽이다, 살인. 이는 뭐뭐를 쓰다죠. 정여인. 정은 몽둥이 정자고 이는 칼날, 이제 칼, 몽둥이와 칼. 자, 몽둥이 정자 어렵게 글자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였죠. 이건 연이 맨날 헷갈려. 이렇게 썼죠. 조정정자. 여기에 합쳐져 가지고 정의됐는데요. 발음이 정이죠. 그래서 몽둥이죠. 몽둥이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의이호일까? 차이가 있습니까?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나요? 있지요. 없지요. 근데 우리가 사형시킬 때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교수형, 약물 주사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거하고 목을 쳐 죽이는 거하고 또 다르죠. 아무튼 뭐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단두대라고 하는 게 기요틴느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서 사용한 기요틴느라고 하는 그 사용 도구도 실은 자비를 위한 것이었대요. 자비를. 그게 누구나 공평하게 빨리 딱 죽을 수 있도록. 야, 이게 참 섬찟하지만. 유의효니까 다름이 있습니까? 왈무이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써서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인데, 다르게 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다르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다름으로 여길 것이 없습니다. 다르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인여정이 유의이여니까. 그러면 칼날로 죽이는 거하고 칼로 죽이는 거하고 정치로 죽이는 거하고 다르게 그게 향유왕이 꼼짝없이 당해가지고 다름이 없습니다.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름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 또 말이죠. 포유 비용의 포는 포라고 해요. 부뚜막 부엌 그러죠. 부엌. 포주 해가지고 부엌에 비육 살찐 고기가 있어요. 구는 마국간 구유, 우리 구유, 예수가 태어난 것이 구유라고 했잖아요. 말구유. 그 집을 뜻하는 큰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 통째의 큰 건물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글자가. 그 밑에다가 이제 이미 기자 써가지고 발음이 긴데 여기 나중에 구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국간, 그 구분, 마국간이 불탔더니 공자가 문마하고 문인하고 불문마, 사람이 상했는지는 묻고 말은 안 물었다, 뭐 이런 게 논어에 나왔었죠. 그래서 구는 마국간,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어요. 그 왕예 또는 위정자들, 귀족들, 제후들, 영주들 이런 그
사람 이런 지배자의 지배층의 부엌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은 생산자예요. 생산자들은 기색, 굶주린 기색이 있어요. 야, 들이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요. 차, 설수이식이냐. 이는 설수이식이니다.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 시기는 사람을 먹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먹이다.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이는 거다.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 이 말이. 사람 먹을 걸 가지고 짐승을 먹이는 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들면 이것은 짐승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잡아먹게 한 거랑 똑같다. 별 차이가 없다. 지금 굶어 죽게 만들면 그렇다 그 말이죠. 섬찟한 말이죠. 이 차는 A는 B이다. S는 P이다. 아주 정의 내리는 방식 중에 아주 정의 내린 방식이죠.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 여기는 일종의 비유인데 비유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단호한 그런 뉘앙스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수, 상식, 차인이 오지. 짐승이 서로 잡아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수, 상식. 짐승이 상식 서로 잡아먹는다. 서로 식한다. 서로 잡아먹는다. 차인이 또한 사람이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문장입니다. 수, 상식, 짐승이 서로를 잡아먹는다. 차인이 오지. 또한 사람이 그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앞에 수상식 일제의 목적구가 되고요. 사람이 그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수상식은 실질적으로는 주제어예요. 주제어. 근데 왜냐하면 그 뒤에 인오지라고 하는 일종의 구문이 이루어지죠. 사람이 그것을 미워한다. 지가 앞에 수상식을 가리키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제어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상관없지만 의미만 이해되면 사실은 돼요. 위민 부모 행정, 위민 부모 행정, 위민 부모 행정. 우리 은혜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의 부모가 되다. 백성의 부모, 백성의 부모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정사를 행하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정치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의 부모로서. 그래서 위는 자격이 된 거죠. 일종의 로서. 이 위가 왜냐하면 뭐뭐이다, 뭐 하다, 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는 로서처럼 써가지고 백성의 부모로서 또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정치를 하다. 그럼 이거 앞에 거는 일종의 부사구가 되죠. 백성의 부모라는 자격으로서. 불면 설수의 식인, 설수의 식인에서 면하지 않다, 면하지 못하다. 면허 형육을 면허. 여기 어로 썼어요. 에서 벗어나다, 빠져나가다. 그래서 설수의 식인에서 벗어나다, 면하다 이 말이죠. 오, 제, 기위, 민, 부모야, 리고. 그래서 오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고, 근데 여기서는 어찌예요, 어찌. 어떻게. 미워하다, 싫어. 동사로 쓰면 미워하다,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어찌. 그러니까 또는 어디에. 쟤는 있다라는, 존재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수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디에. 위민 부모, 백성의 부모 됨이. 백성의 부모 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중리왈, 중리 가라사대 비로소 용을 작한 자의 그 후이 없으린저 하시니 그 인을 상하여 용하염을 위하여시니 어찌 그 이 민으로 해요금 기하여 사케하리고. 요금은 중리는 공자죠. 시작용자에서 시는 비로소 처음 이런 뜻 부사. 작용은 용을 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용은 인형을 뜻해. 인형. 옥두각시 인형. 그러니까 용을 만든 자, 처음 용을 만든 자, 처음 인형을 만든 자. 그럼 인형을 만든데 여기 뭔 뜻이냐면
그 부장품으로서 옛날에는 순장을 했는데 그 순장이 이제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걸 차츰 인지하게 되면서 사람을 대체할 물건으로 그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부장을 했거든요. 그 신라에도 뭐 토 같은 거 막 집어넣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용이에요. 고용이에요. 그런 자는 기무후호인저 어쩌면 아마도 이런 기는 여기는 이 단순한 지시사라기보다도 그런 유보적인 의미예요. 후가 없다, 없을 것이다. 후가 없을 거야. 후사가 없을 거야. 저주받아. 위, 기, 상인이 용지야. 요거 말은 위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위하여라고 언어되어 있는데 이 위하다란 말은 누군가를 위해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현대어로 치면 현대어 맥락에. 그러면 상인은 상이 동사고 인이 목적어죠. 그러면 사람을 본을 뜨다. 사람 꼴을 꼴을 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꼴대로. 사람이 생긴 모양대로. 형상하다. 용지, 그것을 사용했다.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지하. 여지하는 그 자체가 의문부사 구지요. 여지하. 그냥 하여, 보통 하여 어떠합니까? 이렇게 할 때 하여 했는데, 그것이 어떠합니까? 라는 그 목적어가 이제 붙으면 도치가 여지하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가지고 하고 앞에 것 또는 뒤에 지가 지시한 게 나오죠. 사민기사. 그 백성, 이 백성. 사는 이 자예요. 이 사는 바로 굉장히 의도가, 뉘앙스가 깔려있는 지시사예요. 그 이 백성으로 하여금 기이사, 굶어서 죽게 하다. 어찌 백성으로 하여금 굶어서 죽게 하겠는가? 이 백성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느냐? 따지는 말이죠. 섬찟하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